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프로젝트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얀마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저희가 했던 저희의 사무소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도시 조명의 전략에 관한 것으로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어떻게 도시 조명에 관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입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조명 디자이너들이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조명 디자이너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조명 디자이너 있으십니까? 조명 디자이너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한 5%밖에 되지가 않네요. 근데 이런 조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조명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가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노이 수도의 그 조명에 관한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회사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시노라이트 라이팅 아틀리에인데요. 조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조 아시아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계획가와 그리고 건축가들의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데고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정부 기관인 AFD에서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소속으로서 여러 다양한 전 세계 수도들과 협업을 하는 단체고요.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프랑스의 전문성을 다른 그 도시와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조명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파리스 레종이라고 하는 것도 프랑스의 조직인데요. 파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네, 저에 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시노라이트 아틀리에의 설립자이자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주로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벌써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일을 한지요.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공부도 전 세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나 컨텍스트를 잘 알고 있고 컨텍스트가 서로 다르고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또 학습을 하는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문화적인 차이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그 정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베트남 중심부에 있는 프로젝트 사이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도심 안에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빛 공해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대부분 이쪽에서 보이시는 프로젝트 바로 옆에 있죠. 굉장히 밝습니다. 거의 낮처럼 밝은데요. 그래서 이쪽에 거의 그 플러드 라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낮처럼 환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대비가 됩니다. 이쪽에는 거의 조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던 것은 이 시민은 조명을 원한다. 그리고 시민은 자연스러운 조명을 원한다. 밤하늘의 달빛이나 별처럼 자연스러운 것을 원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어두움과의 대비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명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분수가 정말로 조명뿐만이 아니라 물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수변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수변 공간 설계자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에서 플로어 라이트 아주 낮은 그 위치에 있는 플로어 라이트만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명 설계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솔루션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조명을 최소화하면서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북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개인 디벨로퍼가 진행을 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부랑 계약한 민간 디벨로퍼가 진행을 하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여기에는 비스포크 라이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미 조명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조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조명 계획은 정부 기관이 규제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충분한 조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이미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는 건축가 그리고 계획가로서 여기에 좀 설계 개념에 잘 맞는 조명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가로등을 위한 큰 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 폴 안에는 조명기뿐만 아니라 여러 뭐 CCTV라든지 광고물도 부착된 다목적 폴이었습니다. 이런 폴은 이 기둥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요. 그래서 여러 정부의 베트남 북부에 있는 여러 정부 기관이 여기 안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은 하나의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각각의 건물들이 충분히 파사드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조명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쪽은 교량입니다. 교량에 대해서도 조명 설계를 저희가 다수 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량이 보통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색상의 그러한 조명 설계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색상으로 조명을 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한 가지 색깔 혹은 두 가지 색깔로 교량에 들어가는 조명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죠. 굉장히 대도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의 대상지는 이쪽입니다. 이 삼각형 지역이 저희의 타겟 지역입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그리고 주 정부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는 올드타운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이 참여한 건축가는 마블로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파사드나 여기 들어있는 도로 여러 가지를 다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이 주변의 환경을 일단 다 분석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쪽을 따라서 조명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보게 되니까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명 계획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조명 디자이너라면 어떤 조명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명 계획이라는 것에 관한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참고할 만한 자료나 문서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이 자원은 이제 재정적인 자원도 충분치 않았고 또 시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3개월 안에 다 완성을 해야 되는 아주 타이트한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풋 정보도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의 정부 기관이 저희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인풋이 별로 없어서 그 문서를 찾아보려고 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조명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연구할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적용했던 게 시스템 D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불어인데요. D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자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노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적용을 했습니다. 제 고향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고 저도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디자이너로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역사라든지 여러 환경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를 진단이라고 불렀는데요.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의 조명 계획을 설베이를 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다 조명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조명 정보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계산기와 여러 가지 데이터 계산기를 사용을 하고 컴퓨터 데이터를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현재 상황의 조명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서 루미네어나 조명기기에 대한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다 문서화를 했고요. 다양한 조명기구 정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부를 교체하고 일부를 추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의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낡아버린 조명기구도 있는 등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명기구가 곳곳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고 새로 조명 설치가 필요한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조명이라는 개념에서 밤의 풍경도 조사를 했습니다. 파사드 면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도 보면서 문서화로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품질이라든지 조명의 품질 그리고 색상 그리고 글레어, 눈부심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밤의 풍경이 굉장히 좀 낯설다고 할까요? 어색한 그런 밤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 대상지를 놓고 어떻게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목표부터 정했습니다. 지금 저희의 그 마스터 플랜이자 제안인데요. 지금 저희는 황금 삼각형 존을 만들자라는 것을 개념으로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동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황금 삼각형을 만들자 했습니다. 모서리 끝에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조명 계획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조명 전략을 심층적으로 세웠습니다. 거리마다 다른 조명 계획을 했고요. 각각의 거리의 목적이나 조명 계획을 서로 다르게 설계 성격에 맞게 했고요.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레벨 그리고 룩스 레벨도 다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공식적인 베트남의 조명 규제랑 비교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베트남 안에는 어떤 교통을 위주로 해서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명 계획이 최소한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조명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레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설명을 할 때 적절한 다른 도시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저희는 주로 파리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쿼터들은 각각의 구석들을 보면 예전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식민지 당시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은 프랑스 스타일이 많았기 때문에 파리의 예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도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이 베트남에서 최초로 인공 조명이 설치가 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리서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조명 계획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디테일 계획을 발전시켰고 이거는 조명 장비와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이것 역시도 조명의 각도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빛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또 포토매틱 계산 방법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의 각각의 그 거리마다 어떤 식으로 조명기구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기 위한 분석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거리와 다양한 형태의 조건에서 어떻게 특히 미래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보고자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설치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보고자 했고요. 많은 조명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같이 계획을 잘 문서화해 놓으면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광장과 이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 사진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과거 개선하기 전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다채롭죠. 색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영구적인 조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의 웜톤으로 단일한 색상의 웜톤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큰 플러드 라이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주변을 다 밝혀주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이진 않죠. 그리고 낭비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제거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이쪽에서 오페라 하우스가 이쪽 방향에 있고요. 근데 잘 보이진 않죠? 왜 안 보이냐면 여기에 지금 빛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뭐가 많아서 필터 효과가 있어서 마치 빛 공해 때문에 중요한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 목표였고요. 이 조명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이 눈부심이나 조명의 밝기 정도를 낮춰서 저 끝단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파사드가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타이머를 통해서 시간마다 밤이 될수록 좀 더 조명을 낮추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입혔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 이 지역에 일시적인 조명 기구를 일루미네이션을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하고 이제 축제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컬러를 허용했습니다. 이거는 영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를 축제 중에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는 색상도 단조롭게 하고 이렇게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그 조명기구를 썼습니다. 지금 기존의 모습을 보면은 이 디자인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파사드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들을 많이 고안했습니다. 과거 프로젝트 진행 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의 제안한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 이 조명 전략을 세울 때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목표치와 대상지가 있고요. 이 조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관한 상세 기술서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저희 계획의 실천 방안을 쓰는 건데요. 이 문서에 지역 정부가 미래의 이 도시 계획이나 또 조명 계획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이제 신청서를 줍니다.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대상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모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건데요. 총 5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가 베트남어, 영어, 프랑스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번역을 할때 여러분들 모국어에서 영어나 모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용어를 번역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팀에게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적절히 번역을 할지 이런 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조명이나 좀 더 기술적인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뻔하고 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것 말고 좀 감성이나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용어 번역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에 관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가이드라인은 이 공공 공간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파사드에 관한 조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부분에 대한 그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공간에 민간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명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문서에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문서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어 버전이 없는데요. 어떤 조명이 설치가 될 것인지도 들어가고요. 누가 조명 계획을 했는지도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파사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파사드 디자인한 사람하고 조명 디자이너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한 계획을 하고 특히 도시의 반풍경에 대한 조명을 하려고 하면 그 조명 디자이너가 누군지 알아야지 향후에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여러 번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사진을 찍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이기 때문에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후에는 3, 40명씩 한 번 회의할 때 다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또 정부의 그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반영을 했고요. 또 컨퍼런스도 진행했습니다. 밤풍경, 야경에 관한 컨퍼런스도 했습니다. 현장에 우리 대상지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지역의 건축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일종의 컨퍼런스를 하면서 하루 종일 전시회도 하고 또 단순히 조명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에 관해서 새로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끝나고 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때 조명에 관해서 흥미를 갖고 저희 회사에 취직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프로젝트고요. 문서상에서 나온 그 결과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문서에 있는 것을 현실화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대상지입니다. 진홍공원이라고 알려진 부분이고요.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구현이 되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 연못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연못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새로운 나무들을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리노베이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조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고요. 사실 많은 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최대한 이 지역은 아주 조명을 계획을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이 우물을 강조하고 연못을 강조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 한국에 전에 있었던 아까 조명 그 계획 발표했던 것과 비슷하게 최대한 이제 조명을 숨겼고요. 그리고 뒤에 있었던 오페라가 이제 조금 더 강조돼 보일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있는 기념비는 2개 층에서 조명을 쏘아서 한국하고 그 세종대왕상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명이 충분치 않아서 그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밤에 놀려면 조명을 갖고 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쪽 방향에 건축가들이 신중하게 그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서 사람들이 직접 배구를 할 수 있도록 배구를 할 때 그 조명을 별도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의 활용도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계신 이미지들이고요. 그런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 모든 파일럿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회의를 하고 여러 발표도 하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낸 다음에 모든 문서를 정부 쪽에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혀 현황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조금은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현황인지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사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너무 이런 결과를 알려주셔서 감사했는데요. 제가 현장을 물론 그 이후에 방문해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설치를 하고 조명을 우물 이쪽 동상 쪽으로 비추는 그런 모든 것들도 잘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이 나무가 예전에는 이 나무에도 좀 조명을 쏘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자체로 아름답고 컨트라스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안 썼는데 어둡고 이 나무가 정말 그 볼륨감을 주는 컨트라스트를 볼 수 있었고 일루미네이션은 최소화하면서 이쪽 모뉴멘트 있는 기념비 있는 쪽을 강조하는 그런 대비 역할을 잘 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연못이 있죠. 제가 야경 투어를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여기를 갔는데 저희가 이쪽에 갔을 때 굉장히 예전과 다른 느낌이다. 이 다른 주변과도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다 조명 때문입니다. 조명이 이렇게 영향이 큽니다. 일단
조명원을 최소화를 하고 일루미네이션의 그 정도도 낮추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을 때 굉장히 쾌적함을 느꼈고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부분들은 볼아웃 조명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바닥에 하이라이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볼아웃 정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확장을 해줄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이 아까 보여드렸던 삼각형 지역이고요. 이 뒤쪽에 이렇게 큰 조명 계획을 호수 주변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였고요. 지금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션은 위에서 아래로 쏴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이죠. 이 폴을 이용을 해서 기둥을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이쪽에 역사적인 파사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부분에 조명을 집중시켰습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밤을 이용을 해서 조명을 쏴주어서 강조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호수입니다. 지금 호수 대부분의 컨셉은 거울 효과를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라이팅이 나무가 이제 호수에 비춰져서 반사되는 그런 거울 효과를 노렸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디밍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기념비가 하노이의 상징을 이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따뜻한 색깔을 이용을 해서 강조를 해주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일루미네이션 프로그램도 계절별로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하노이도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한 시즌은 굉장히 다채로운 색상이 있었고요. 가을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이 낙엽이 지니까요. 그리고 겨울에는 색상의 다채로움이 줄어들고요. 이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생동감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명 디자이너가 특별할까요? 왜냐하면 저희야말로 조명 디자이너야말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하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조명 디자이너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과학을 연결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과 과학을 융합시키는 게 조명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루프, 지붕, 기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과학적으로 빛의 파장을 이용을 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실내와 실외를 연결을 해주죠.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디자이너로서 또 건축가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인테리어만 하고 건축가는 파사드에 집중을 하지만 저희는 실내와 실외를 연결해 주는 게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게 저희 조명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랑 디벨로퍼 그리고 시정부를 연결해주고 또 운영자, 프로젝트 매니저,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또 전기 엔지니어, IT 엔지니어랑 다 중추에서 소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명기기 설치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 조명 디자이너는 사람을 한데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조명이 필요하니까 여기 조명 좀 설계해 주세요. 이런 게 다 조명 디자인 잘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각각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명을 통해서 풀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콜라보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파키스탄의 라이언님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아트워크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빛 공해에 관한 것이고요. 이 아트워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있어서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한 달 전쯤에 마무리한 단계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혹은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 축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비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비축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서 비축제 하는 부분에 여기가 적용이 될 건데요. 후에 프로그램이 현실화돼서 조명이 이미지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한 2, 3분 남은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가운데 앞에 여성분이 손을 들었는데요.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구현우라고 합니다. 리빙인 서울에서 왔고요. 제 질문은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삼각형을 보여주셨는데요. 황금 삼각형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건축가랑 협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축학과 학생들하고 정부랑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 지역에 그 지역 건물을 갖고 있는 일반 민간인들을,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들의 이 건물 소유주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쪽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 프로젝트 얘기하신 거죠? 어떻게 설득했냐? 네,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감정에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로맨틱한 그러한 감성, 그리고 조명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애인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이곳에 갔을 때 밤하늘을 바라보고 같이 감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것에 호소를 했습니다. 훨씬 이렇게 조명이 바꾸면 이렇게 밝은 플러드라이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완전히 밝은 것보다 이렇게 은은한 빛이 있는 게 훨씬 멋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거기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물과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쪽은 어두운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제 아주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좋은 밸런스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명, 빛 공예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빛이 밤에 너무 밝으면 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 빛 공해가 심하게 되면 자연 환경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던 게 관광입니다. 관광자들이 이제 서구에서 동양으로 오는데 아주 멋진 건물들도 보게 되고 옛날에 역사적인 유산물도 보고 자연 환경도 보러 오게 되는데 베트남의 자연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연도 이 야생 생물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있는 건데 빛 공해가 너무 심하면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조명은 그래서 뭐 곤충과 새를 위한 조명 계획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또 바다 쪽에는 바다 쪽의 야생 생물도 매우 중요하죠. 베트남에는 만약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빛공해가 심하면 바닷가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했고요. 관련된 비디오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낙후가 되고 빛공해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의 일부가 당신이다라고,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휴식 시간인 걸 알아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휴식 시간을 이용하셔서 1대1로 질의응답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시리얼라미님 발표 감사합니다.